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약 8조 원이 투입되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이 난관에 부딪혔다.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인하와 지급기한 연장 등을 요구하면서 분담금 협상 갈등이 벌어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투자 개발 사업 분담금을 낼 예산이 없다며 분담금 축소를 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분담금을 현금이 아닌 현물로 내는 방안도 제안했다.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비율 5% 축소와 함께 당초 계약보다 더 많은 기술 이전을 통해 지속적인 이익을 얻길 원하고 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요구로 양측이 2018년 10월부터 재협상을 벌였으나 프라보워 장관이 취임한 뒤로 무기체계를 전면 검토하겠다며 지금까지 재협상을 중단했었다. 특히 프라보워 장관이 한국을 제외한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국가를 돌아다니며 수호이 35, 라팔, F-16, 유로파이터 타이푼 등의 전투기 구매를 저울질하는 모습을 보여 국내에서 우려가 나왔다. 조코위 대통령이 올해 7월 식량 문제는 안보의 영역이라며 프라보워 국방부 장관을 식량개발 추김장관으로 지명한 것이 자리 이동을 위한 포석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프라보워 장관이 국방부 장관 자리에서 교체될지는 한국에도 중요하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에 브레이크를 건 인물로 꼽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KF-X 개발 분담금 5천억 원 이상을 연차했고 분담금 비율 조정 등의 재협상에 진전이 없다. 프라보워 장관은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국가는 여러 번씩 방문했으나 한국 국방부 장관의 방한 초청은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달 미국, 오스트리아, 프랑스를 방문해 각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고 전투기와 잠수함 구매 조건을 논의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KF-X 분담금으로 이미 납부한 2천여억 원이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한국이 큰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고 잠수함 등 다른 방위산업과도 엮여있기에 우리 측은 협상에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KF-X 최종 조립 순항 중 우리 항공산업과 방산기술 대전환기 맞이할 것인지?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최초의 국산 전투기인 KF-X 시제기 최종 조립이 막바지로 가면서 순항을 하고 있다. FA-50이 있는데 왜 최초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개념 설계부터 순수 우리의 능력으로 설계한 전투기는 사실상 KF-X가 최초이기 때문에 KF-X를 최초라고 하는 게 맞을 것이다. 물론 KF-X도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일부 기술 협조를 받고 있지만 전체의 설계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국산이 맞다. KF-X의 조립에는 세계 최고의 전투기 제조사인 로키드 마틴사조차 가지지 못한 첨단 조립 장비가 사용되고 있다. 동체의 각 부분을 따로 제작해 이송하여 하나로 조립하는 과정 등에 우리가 자체 개발 제작한 이송 및 로버 드릴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 항공기 제작 업체 중 우리카이가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장비다. 오차가 수천분의 1mm일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움직이는 기계로서 사람이 하는 것보다 80%의 효율 개선을 이루었다. 우리 조선산업에서 세계 최초로 모듈별 제작 후 조립 방식을 개발해 효율을 개선시켰던 것이 항공산업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본 미국의 항공 엔지니어들이 감탄을 금치 못했다는 후문이다. 이미 항공기 제작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있다는 평가다. 이 기술이 적용되면서 시제기 제작 일정도 더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KF-X의 항모 탑재기 버전의 개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 항공기술자들의 자신감이 불붙고 있는 듯 싶기도 하다. 카이 측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며 방사청도 그 가능성에 큰 점수를 주고 있는 듯하다. 한국형 무인기에 사용될 추격 5,000파운드급 터보핀 제트 엔진 개발에도 착수한 상태다. 우리나라 유일의 항공기 엔진의 정비 및 제작을 하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 일반 전투기용은 1만 파운드급 이상은 돼야 하는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의 G, 플래덴 휘트니, 영국의 롤스로이스사 등 메이저 제트 엔진 업체들과 공동 개발 및 부품의 제작 및 납품, 라이센스 생산 등 포괄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데다 국내 수요가 없어서 자체 모델을 개발하고 있지 않을 뿐 자체 엔진 개발도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고 한다. 그만큼 기술은 충분히 축적되고 무르익어 있다. 제트 엔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은 흡입 공기를 고효율로 압축하고 연소된 가스의 폭발력을 다시 회전력으로 바꾸는 팬블레이드의 제작 기술에 있다. 수천도의 온도에서도 장시간 변형과 파손이 없이 견뎌내는 소재의 제조 및 가공 기술이 필수다.
중국이 수조 원을 들여 장기간 러시아의 엔진을 그대로 역설계해서 베꼈음에도 불구하고 출력이 6에서 70%에 불과하고 진동과 파괴로 인해 자체 개발한 전투기들이 추락하거나 작전 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에 봉착해 있는 것을 보면 그 기술이 얼마나 어려운 기술인지 알 수가 있다. 유체역학적 해석을 통해 효율적으로 압축 공기의 흐름을 제어해야 하기 때문에 그 영상을 추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단결정 금속을 만드는 재료공학이 필요하고 고속으로 회전하는 이 블레이드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 냉각용 공기를 흐르게 만드는 기술은 첨단 중의 첨단 기술이다. 그 첨단 부품을 만들 수 있는 우리 기업이 한 개도 아니고 몇 개가 존재한다고 한다. 미국이 각 부품들의 제조 능력을 평가해 등급을 매기고 있는데 우리가 만든 이 부품들은 최고등급인 1등급이라고 한다. 다만 미국이 인증서를 내주지 않고 있을 뿐 그 기술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납품을 받고 있다고 한다.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중국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술력이라고 한다. 중국은 자체 항공기 수요가 많아서 부족한 기술이나마 만들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자체 수요가 없으니 국제 협력을 통해 부품이라도 팔아먹고 공동 개발 및 생산에 주력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 현재 개발하고 있는 5,000파운드급 무인계 엔진은 메이저 엔진 업체들과 별개로 우리의 전략적 필요성과 수요가 인정되어 개발하고 있는 것이고 이를 토대로 향후 KEFX용 고효율 엔진을 개발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 우리는 이미 5,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을 오래전에 개발했다. 다만 그것은 순항 미사일용으로서 일회용이다. 그 엔진도 상당히 효율이 우수한 엔진이지만 전투기나 항공기 엔진처럼 오랫동안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서 기술적으로 더 어려운 기술은 아니다. 5,500파운드급 엔진을 개발했는데 웬 5,000파운드급이냐고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 차이일 뿐이다. 올해 말에 KEFX의 시제기 조립이 완료될 예정이고 내년 4월에 일반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다소 일정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늦어지는 게 아니라 빨라질 수 있다는 말이 나도는 것을 보면 그만큼 순조롭고 기술적 자신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내년 4월이 기다려진다.